나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78년도 1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때 부산 중구 영도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처음에, 그때 내 나이가 만 33세 때입니다. 33세 때 첫 출마를 해가지고 그때 예춘호, 김상진 이분들이 당선이 되고, 내가 그때 11명이 나왔는데 4위로 낙선했어요. 그게 이제 정치에 시작한 첫 발이죠. 첫 발이고. 그 다음, 그때 선거, 그때 유신체제죠. 유신체제 선거 떨어지고, 이제 한 6년 지나야 또 선거 기회가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제 11.6 일어나가지고, 2년 만인가 다시 기회가 한번 왔죠. 2년인가 뭐, 하여튼 뭐 몇 년 안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강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또 1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민한당 이런 게 다 의용야당이니까 그때도 또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그때는 뭐 예춘호, 김상진 이런 분들이 다 정치 규제에 묶여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때는 저하고 경쟁한 사람들이 왕상한 의원이나 안건일 의원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하던 사람, 또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공천을, 민한당 공천도 그렇고 민정당 공천도 그런 분들이 나올 때인데, 그때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그때는 합동연설할 때 뭐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일 때니까, 그때는 정치판이. 그래서 제가 첫 연설에서부터 이제 강주 사태의 원흉은 전두환 씨다 하는 식으로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무식하게 강주 사태의 원흉은 전두환이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 안 했지만은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강주 사태의 원흉이 전두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하고 연설을 마치고 딱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안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내 사무실 옆에, 선거 사무실 옆에 커피숍에서 만났더니, 당신 오늘 그 청학국민학교 첫 합동연설을 했는데, 합동연설을 하면서 전두환 씨를 강주 사태 원흉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내가 딱 정색을, 여보 당신 큰일 날 사람이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녹음이 돼 있지 않냐, 합동연설이니까 녹음 테이프 한번 틀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래가지고 논쟁이 붙어서, 보통 이 사람이 먼저 말이 딸리니까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에서 내 발언 수위가 제일 높았다 이래가 나를 선거 중에 구속시키려 했어요. 구속시키려 했는데, 구속시키면 옥중 당선된다 이래가지고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무슨 내가 상대 후보 비방,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그럼 1심에서는 집행유예 나왔는데 2심에 가서 2만 원 벌금형으로 끌어져서 피선거권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0대, 11대 선거가 이제 두 번 낙선한 게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첫 두 번의 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 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 내가 뭐 상도동에 자주 나가 같은 고향 선배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대하고는 학교도 선후배고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도 하고, 아버님 어머님도 뭐 잘 아시는 사이고 그러니까 그 자주 드나들었죠. 뭐 단식할 때도 드나들었고, 영삼 대통령의 사촌 동생인 김영호 씨가 그때 내하고 또 친하고 이래서 같이 가기도 하고 이래 드나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 해금이 풀려가지고 YS하고 DJ 대통령하고 이제 정치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민당이 이제 창당이 될 때인데, 나는 당연히 신민당 공천 신청을 했죠. 그 지역에서 했고, 그때 이제 박찬종 의원이 옛날에 서구에서, 나는 중동구에서 국회의원 출마가 두 번 떨어졌고 중동구 영에 떨어졌는데, 박찬종 의원이 서구거든요. 바로 옆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박찬종 의원이 내가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김동지 다음에 중구 영도 동구는 우리 김동지가 하고 나는 서구에서 하고 같이 손잡고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느닷없이 서석재 의원한테 밀려가지고 중동 영도로 오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박찬종 의원을 여의도 올라와서 만났더니, 아니 전에 선배님 내보고 이렇게 말씀해놓고 무슨 일로 오십니까? 그때 우리 신민당 선거구호가 선거투쟁이거든요. 선거투쟁이면 둘이 뽑기 하는 데서 야당에 둘이 나가 둘이 다 당선돼야 그게 선거투쟁이지. 야당 하나만 공천해가지고 여당 야당 동반 당선되면 그게 무슨 선거투쟁이냐. 그러니 서구에서 서석진과 같이 동반 당선되도록 하는 게 그게 선거투쟁 아닙니까? IS 총격에서 중동 이제 서석재를 서구에 당선시키려고 하니까 중동 영도로 가라니까 밀려서 내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오니까 양반이 내하고 한 말도 있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하니까 YS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김정길 후보를 좀 어떻게든지 안 나오도록 좀 못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중동 영도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상도동에 연락 와서 상도동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이 YS 총재께서 자기 이청 그 서재에서 앉아가지고 나보고 김동지, 그때 날 김동지로 이름 불렀어요. 김동지, 요번에 공천 안 받으면 선거 나가도 안 되니까 내가 당선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선분을 줄 테니까 요번엔 박찬종 후보한테 양보를 하고 비례대표로서는 원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나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오후 3시쯤 만났는데 하여튼 설득을 한 2시간 이상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총재님, 내가 이 앞 선거에서 그 지역에서 무소속을 나가가지고 44,0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비례대표로 가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난 그건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와이에서 가는 말씀이 계속 이제 나가면 떨어지니까 원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원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포장해 주겠다. 그래 양보. 내가 끝까지 뭐 나도 고집이 센 사람이니까 양보를 안 했죠. 안 했더니 아마 IS 총재께서 한 2시간 설득을 하다 내려와가지고 뭐 5시가 넘었지. 그럼 6시 이제 전인데 내려와가지고 아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아이 자기 옆자리 타라는 거예요. 차에 가면 또 설득을 하라고. 그래 기어이 설득을 하는데 끝끝내 나도 고집이 세니까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나 내려가가지고 이제 뭐 신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박찬종 의원이 공천을 받고 내가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나는 뭐 선거 2번 해가지고 다 틀어먹고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인데 공탁금도 없는 상황이라 그때. 그런데 뭐 어떤 당이라도 공천을 받아야 내가 좀 당에서 지원도 좀 받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도리 없이 내가 그때 뭐 의용야당이라고 주장하던 민한당에 신민당 공천 떨어지고 민한당에 공천 신청을 했죠. 그러니 민한당에서 내가 같은 사람 오기를 뭐 굉장히 뭐 반하는 바지 득표력이 있고 그 선거구에 2번이나 했던 사람이 자기 당 공천 받겠다니. 그래 그때 뭐 신상우 의원이 부산이니까 만났더니 뭐 바로 공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민한당 공천으로 12대 때 출마를 하고 박찬종 의원은 신민당 공천으로 나가고 그때 민정당에서는 민정당 실세라고 하는 윤석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고 사무총장인가 사무차장인가 했던 윤석순 씨를 그 뭐 저 전두환 대통령의 사돈이라 친사돈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천을 해가지고 그것은 뭐 하여튼 선거 기간 동안에 전두환 대통령이 윤석순 씨 당선 씨가 2번이나 내려왔으니까 부산을 그래가 부산시청에서 지역 유지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간담회 하고 뭐 밥 먹고 이래가지고 꼭 당선시키라 하고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동 연설회가 이제 쭉 시작이 됐는데 그때도 내가 좀 그 수위가 좀 높았는데 발언 수위가 높았는데 아니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선거 한 5일 전에 그 동구에 있는 그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데 마지막 합동 연설회니까 우리 지역구 사람들뿐 아니고 이제 내하고 박찬종 의원이 출마를 해놓고 거기 또 여당의 실세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부터 오니까 부산에서 중동 영도구가 제일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성남초등학교 운동장에 꽉 차고 그 오바브리지에까지 사람들이 꽉 늘었었어요. 그 마지막 연설회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꽉 찼는데 아이 연설회 제비 뽑기를 했는데 내가 4명이 출마했는데 내가 또 공교롭게 4번을 뽑았네요. 그때는 뭐 이제 당원들 동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저거 후보 연설하면 쭉 빠져나가고 이렇게 김 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골치 아프다. 이거 마지막 연설회인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3등 한다 해서 샀는데 마지막 연설회 다 나가보고 나면 뭐 빈 운동회 내가 제 연설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니 첫 연설회를 우리 국민당인가 이만섭 이장이 대표한 국민당으로 그 부산에서 그 좀 돈 많은 재벌이라는 노차태씨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 형 별명이 돈 많다고 돈차태거든. 근데 그 양반이 그 본래 집이 또 동구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요지가 뭐냐면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나를 국회의원에 뽑아주면은 서울에 가서 예산을 많이 떠가가지고 동구 발전을 시키겠다. 그게 그 양반의 연설의 요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윤석순 후보 차례가 됐네. 윤석순 후보 차례가 된 이 양반은 올라가서 말이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중앙에 가서 돈을 많이 얻어와서 부산 발전을 시키겠다. 이게 연설 요지입니다.
그 양반. 자기 여당 실세니까 자기 가면 예산을 부산을 많이 따오겠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박찬종 후보가 이제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박찬종 후보는 올라가서 연설이 뭐냐면 나를 좀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표를 많이 몰표를 줘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 거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세 사람 얘기를 쫙 듣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내가 연설을 수정을 했습니다. 원고를 완전히 뭐 바꿨죠. 내 차례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빠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설을 하니까 내가 연설 잘한다 그러니까 내 연설까지 듣고 가겠다고 사람들 다 기다리는 거예요. 한 15분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사람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할 때 첫 말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오늘 세 분의 후보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자기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동구 발전시키겠다 그러고 한 분은 자기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부산에 예산을 많이 해서 부산 발전시켰다고 그러고 한 분은 자기에게 압도적인 표를 몰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네 사람이 다 서운하지 않게 여러분 좀 투표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 그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뭐냐면 첫째 동구 발전시키겠다는 분 우리가 동구청장 시킵시다. 예? 부산 발전시키겠다는 사람은 부산시장 시킵시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두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 두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찬종 후보와 저한테 표를 반반씩 나눠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웃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 찍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빠는 무조건 박찬종 선배 찍으십시오. 엄마는 무조건 이 김정길이 찍으십시오. 그러면 박찬종 선배와 제가 국회에 가서 이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야당이 두 사람이 내가 투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연설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각종 신문에 가심란에 전부 그 가심란 큰 제목이 아빠는 박찬종, 엄마는 김정길이 전부 가십 제목으로 중앙지에서부터 부산 일간지에 다 깔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5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그때는 선거 당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이 그때 동구였는데 동구에 그 한양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옆에 초등학교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몸빼 있고 우리 큰딸내미하고 마지막 날 투표하러 가는데 선거 이제 운동한다고 서가지고 인사를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꼭 인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윤석순 후보 사모님이 여자 수행원들 한 11명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그 민정당 여성당원 중에 누가 이분이 저 김정길 후보 저 부인이라고 이래 우리 집 사람 소개를 했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은 기가 죽어가지고 그게 우리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다 기가 죽어가지고 전부 다 3등 한다 했거든요. 3등 아니면 4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4등은 안 하고 3등 쭉 날 줄도 내가 알았죠. 그래서 기가 죽어 인사를 했더니 그 윤석순 후보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김 후보는 아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에 떠들이 다음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날 투표하고 저녁에 이제 6시 제가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해운대에 있는 저 조선 호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선거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좀 쉬고 운동해도 지치기도 했고 했으니까 하려고 거기 방을 또 얻어가 있었는데 개표를 하는데 처음부터 제가 1등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못된다. 내가 되더라도 한 2등은 몰라도 1등까지는 내가 하겠나 이렇게. 처음에 1등인데 한 번도 안 들어서 계속 1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박찬종 후보가 2등으로 가고 윤석순 씨가 3등으로 가고 노차태가 4등으로 가는데 표차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등으로 결국 당선되고 박찬종 후보가 2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 표차가 무려 16,000표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박찬종 후보와 또 윤석순 후보의 차이가 한 8,000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85년 12대 총선에 처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죠. 그래서 나는 그 당은 이제 민한당이지. 민한당 공천으로 됐고 박찬종 씨는 신민당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자마자 야권 통합운동에 앞장을 섰죠. 그래가지고 민한당하고 신민당하고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당대장에서 내가 통합 주장하다가 막 당원들한테 야주도 맞고 민한당을 신민당에 갖다 바친다고 그래가 야주도 받고 했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결국은 내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신민당으로 입당을 해서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인사로 갔더니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YS 총재께서 이청에 있다가 쫓아 내려왔어요. 자기도 내가 떨어질 줄 알았겠지 당연히. 그걸 쫓아 내려갔더니 나를 손을 덥석 잡으면서 아이고 난 진짜
김동지 떨어질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반갑다고 이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좀 관계가 개선이 됐죠. 나는 뭐 공천 안동은 좀 개인적으로 서운하지만 어쨌든 내가 됐으니까. 전혀 아니고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물론 YS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YS가 그 거제도에서 25살에 첫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합동 연설을 하는데 나도 그 초등학생이지만 연설에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젊은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올라가서 연설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꿈이 나도 그러면 정치를 한번 해봐야지. 국회의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게 이제 YS 대통령을 처음 만난 계기고 그때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을 그때 조금 가슴에 가졌는데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만난 거는 이제 85년 그 전에는 뭐 왔다 갔다 만나긴 했지만 내가 배지를 달고 만난 거는 이제 85년 12대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그때 이제 만났죠. 그 전에 이제 이민우 총재 그 뭐 내각제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이민우 총재가 이제 당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민주당이 처음 생길 때인데 제가 그때 딱 당시에 공교롭게도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 바로 그 시기에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간 사이에 이제 신민당 탈당해가 통일민주당으로 합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상도동으로 YS 총재를 찾아가서 내가 백지에다가 이임장을 써가 맡겼습니다. 내가 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만약에 탈당을 하고 저 통일민주당을 건설하게 되면 저는 총재님한테 이임장을 써놓고 갈 테니까 총재님이 저 같이 저하고 이렇게 총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이임장을 써놓고 내가 한 달 동안 미국 무성 초청으로 미국을 갔다 왔죠. 통일민주당에 그때는 이제 뭐 전두환 정부하고 같이 투쟁하는 데니까 우리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그때는 이제 나는 초선 의원이 돼도 별 뭐 인지도도 없고 부산 촌놈이니까 뭐 그랬는데 올라오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이철 의원이 제일 유명했고 사행수 이철 해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장기욱 의원이라고 그 뭐 18세 사법고시 파스했다 해가지고 그 양반이 아주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강주구에서 된 신기하 의원 그 다음에 최연소가 그때 강삼재 의원이거든요. 강삼재 의원이 만 33세고 나는 만 38살이에요. 그리고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내가 밑에서 세 번째로 나이가 젊은 축입니다. 강삼재 의원이 33세로 최연소고 내 밑에 이철 의원이 내보다 한 두세 살 밑에고 그 다음에 졌거든요. 그런데 뭐 나는 별로 국회의원이라도 그 사람들만큼 인지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데다가 국회 출입 기자들도 보니까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시골 출신 부산대학 출신들은 기자들도 하나 없어요.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거 초과적인 저 민정당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선 의원들이 좀 응집력을 가지고 해야겠다 싶어서 초선 의원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땡기면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올해 10이 되니까 초선 의원 중에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12명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하나 만듭시다. 공부 모임 겸해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게 다 동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철 의원, 장기욱 의원, 뭐 저 신기하 의원, 뭐 저 강삼재 의원 다 동의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12명을 딱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0이 되니까 12명. 그래 이름도 정민회. 민정당을 거꾸로 하면 정민회 아닙니까? 정민회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대 간사를 저를 하락했습니다. 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정민회가 주축이 돼가지고 야당에서 먼저 무슨 이 좀 여당이 하고 싶은 악법들 나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서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정민회 간사니까 그때 무슨 사실상 정민회 회장꼴이죠. 그 연락하고 내가 언론에 하면 내 이름이 나고 이래.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걸 해가지고 통일민주당의 제여 투쟁하는데 우리가 전위대가 됐죠. 전위대가 제가 항상 뭐 저 국회에서도 그렇고 시위를 할 때도 제일 앞장서 가지고
정민의 12명이 앞장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정치권의 이름을 조금씩 알리게 된 때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귀국하셔가지고 동교동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첫 대면이었죠.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뭐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는 뭐 우리가 구덕 운동장에 사는 연설에서도 가도 듣고 우리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야 뭐 상김이 우리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선망의 대상이니까. 그래 그때 이제 뭐 연설도 듣고 박수도 많이 치고 했는데 그래가 이제 동교동 가서 첫 인사를 하고 했죠.